조직의 분화. 사실 분화라는 용어가 조금 여러분 헷갈릴 텐데 오히려 조직의 세분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departmentalization 해가지고 어떤 조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 전체를 하나하나 모두 파악한 다음 이를 유사하거나 상호 관련 있는 것끼리 묶은 다음 이 묶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 조직의 세분화는 처음 조직을 만들 때 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데는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물론 뭐 재조직할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는 하겠지요. 어쨌거나 자, 그림 6-2번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이를 뭐 어떤 업무를 파악해 봤더니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한 회사의 업무를 한 8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분화시켜서 파악을 해 봤죠.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그냥 다 각각의 조직으로 두는 것이 좋을지 이건 뭐 생각해 볼 문제인데 두 번째 이게 분화 내지 세분화라는 용어가 좋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흰색으로 한번 묶어보고 또 청색, 파란색 계통으로 또는 뭐 무늬가 있는 또 그 무늬가 없는 거, 뭐 검은 거 이렇게 묶어봐서 뭐 4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3가지로 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네모나는 부분들, 또 삼각형의 형식을 띈 것들, 또 원 형태를 띈 특징이 있는 것들 이렇게도 묶어본다는 거죠. 물론 일이라는 게 뭐 네모 삼각형 이렇지는 않겠죠. 이 업무는 뭐 어떻게 보면 회계 업무 또는 생산 업무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조금 조직화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우리가 조직의 세분화, 분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조직의 분화는 크게 보면은 뭐 우리가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 대응이 되는 수준의 업무 단위를 묶어서 분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평적 분화의 예는 기능에 의한 수평적 분화, 제품에 의한 수평적 분화, 수평이라는 것이 일단 분화된 그 조직 간에서는 뭐 권한이나 뭐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의한 수평적 분화, 고객에 의한 수평적 분화, 업무 과정에 의한 분화. 이게 뭔지 여러분 뭐 좀 잘 떠오르지 않겠죠. 그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업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의 한 예가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례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조직의 수평적 분화, 기능에 의한 분화예요. 이거는 한솔재지라고 한솔재지가 예전에는 전주재지라고 하다가 한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구조로 바꿨는데요. 물론 한솔 플라스틱도 있고 한솔 재지도 있습니다. 이 한솔이 삼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것도 대규모 재벌 규모쯤 되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를 보면은 대표이사와 그 밑에 상무이사와 개발이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부서들이 있죠. 경영관리부, 마케팅부, 제조사업부, 품질관리부, 금융사업부, 기술연구소 이런 식으로 기능에 의해서 회사 조직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을 때 이런 기능적 부서로
분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면은 삼성그룹의 경우에 삼성그룹은 뭐 이 회사 규모가 몰래 커서요. 뭐 글로벌한 기업이죠. 또 국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 삼성의 종업원 수가 약 1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조직으로는 되기가 어려울 정도의 구조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장님은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있고요. 이재용이라고 이건희 씨 아들이 부회장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의 이 회장을 돕는 사업지원부가 있고 또 경영지원실이 또 옆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IM 부분이 뭐냐면은 IC 부분하고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 만드는 부분이에요. 삼성은 여기 이건희 이재용 씨가 부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도 부회장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C 부분이 이제 생활가전 부분이에요. 생활가전 부분, 뭐 TV,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DS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칩,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고 경영지원실이나 종합기술원도 이 담당이 사장급입니다. 사장급. 여기 IM 부분이나 DS 부분의 대표는 뭐 부회장급쯤 되고요. 요 밑에 무선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무슨 사업부 하지만은 일개 부문 같지만은 말은 부지만은 삼성은 원래 크다 보니까 이 담당이 다 사장급이에요. 다 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원래 크다 보니까 회사가 원래 크다 보니까 제품 단위별로 별개의 독립채산제를 이루는 사장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의해서 분화가 되는데 하나투어가 뭐예요? 여행사예요. 여행사. 그러니까 여행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 오거나 또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경우가 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일본 지역은 가고 오고 또 구미 대양주 여기는 가는 경우도 많겠죠. 동남아 지역 본부 가는 경우도 많겠죠. 이런 지역별로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부를 나눈 거예요. 지역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안에 사실 또 이 안에 기능적으로 무슨 뭐 인사부, 경리부 뭐 이런 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본사에서 경영관리부에서 여기를 다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조직을 지역에서 구분을 하고 이 지역의 사업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관리부에서 총괄 지원해 주기도 하는 이런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고객에 의해서 분화된 예가 은행의 경우인데 여러분들은 은행에 보통 뭐 IMT 기계들은 써보고 뭐 은행도 가봤겠지만은 은행도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래도 전체 경제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경제연구소도 있고요. 또 전무이사가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스텝 조직들을 또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은행장 바로 밑에 각 기업 고객을 다루는 지점들, 개인 고객을 다루는 지점들, 또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서 상품에는 은행 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시장은 이제 국제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IB그룹은 IB가 여기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관련된 은행 말고의 다른 그룹들. 또 요 밑에 보면 각 지점들이 있겠죠. 물론 카드 사업도 있고 신탁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객 중심으로 조직이 분화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티 화장품의 경우인데 여기도 이제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하나의 회사가 생산 부분만 보면은 공장장 밑에 생산, 여기서 이 공장장은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무이사나 이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부 밑에
물류팀, 제조실, 겔 생산반, 팩 생산반, 포장반 있는데 이게 물건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면서 제품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업무 과정 단위별로 이게 쪼개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과정에 의한 분화의 한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분화인데, 수직적 분화는 조직이 상하로 이어지는 계층수를 구분하는 건데, 사장, 상무,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조직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결정이 좀 시간이 걸리죠. 능률적이지 못하죠. 비효율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기업 규모가 커져서 들어보면은 포스코라든가 CJ 이런 데서는 이런 직위들을 다 없애고 아주 단순하게 해서 뭐 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지명칭을 파괴해서 호칭도 누구누구님, 특히 카카오 같은 데서는 닉네임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하다 보면 위축되는데, 카카오의 그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그냥 브레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다 통해요. 브레인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외국 이름은. 이 호칭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4강까지 했죠. 그때 그 감독이 누구예요? 히딩크 들어봤죠?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형, 동생 이런 호칭 쓰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형 패스해줘, 뭐 줘요, 뭐 아니면 실력은 있는데도 주전자를 날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감히 그걸 호칭을 그냥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도록 반말하도록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히딩크 경영학 이런 용어도 있었고요. 많은 그룹에서 히딩크를 불러가서 특강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